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건가요?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저는 단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더 적합한 고객에게 집중하는 게 제 업무입니다. 은주 씨와 효진 씨의 결혼 36주년 기념일은 단순히 행복한 추억을 쌓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매장에서 겪은 차별과 갈등은 그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한 직원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18살이 되었고 제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한 남편 효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웃고 울고 서로의 곁을 지켜온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 생활이 늘 꽃길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일상에서 벗어나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강남의 고급 쇼핑몰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사업가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사실 저는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이 더 잘 맞는 사람이에요. 옷도 편한 것 위주로 입고 액세서리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남편도 비슷한 성격이에요. 효진 씨는 언제나 꾸미는 것보다는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결혼 36주년이라는 이 특별한 날에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 묵묵히 애써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할 작은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집에서 나서기 전에 남편에게 간단히 말했어요. 오늘은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줘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저도 쇼핑몰에 간다는 선택이 옳은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곳은 우리가 평소 자주 가는 시장이나 근처 마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에 대한 작은 축하를 하고 싶었어요. 평소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보자고 다짐했어요. 강남에 도착했을 때 쇼핑몰의 규모에 먼저 놀랐어요. 반짝이는 유리창과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매장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어쩐지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공간 같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만의 시간을 즐기자. 남편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쇼핑몰 안으로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우아하게 꾸며진 매장들이 눈에 띄었어요. 곳곳에서 느껴지는 세련됨이 저를 조금 주눅들게 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오늘은 내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날이니까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매장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관심도 두지 않던 명품 브랜드 매장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은 낯선 환경에 약간 긴장한 듯 했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곳에 와본 적은 없지만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렇네요. 당신이 준비한 거니까 믿고 따라야죠.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의 이런 태도가 제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쇼핑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매장을 누비는 모습들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평범한 모습으로 조금은 어색하지만 서로에게 집중하며 걷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곳에서 당신과 함께 있으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돼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힘들었던 시간에도, 행복했던 순간에도 우리는 늘 함께였어요. 이 쇼핑몰은 우리와는 다른 세상처럼 보였지만 오늘 이곳에서의 하루는 우리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았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에 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 효진 씨와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우리가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어요. 문을 지나면서 눈에 띈 것은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젊은 직원 한 명, 이름표에 남이라고 적힌 그녀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눈빛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었고 관심조차 없는 듯 보였어요. 대신 그녀는 매장 한편으로 향해 화려한 옷차림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묘한 기분이 올라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경험하게 되니 생각보다 훨씬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곳에 설 자리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구경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겪을 시간이 어쩌면 우리의 특별한 하루를 망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매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들 모두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리고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들이 마치 이곳에 꼭 맞는 퍼즐 조각들처럼 어울렸어요. 그들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도 평범했고 어쩌면 지나치게 소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잠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건가? 아니면 이곳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 남이라는 직원이 다른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모든 신경을 쓰는 듯했고 심지어 그들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친절히 조언해주고 있었어요. 한편 우리는 마치 공기처럼 투명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한 척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조용히 매장 한쪽에 놓인 가방들을 살펴보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그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런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우리가 구경하고 싶은 대로 둘러보면 되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나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묘한 공기의 무게는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는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차가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직원들의 미소는 오로지 화려한 외모의 손님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 미소는 너무나도 계산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 단지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이는 한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그 손님은 값비싼 보석이 박힌 시계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양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느끼는 감정을 눈치챈 듯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기억해요? 오늘은 우리의 특별한 날이잖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말에 다시 한번 힘을 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누구의 시선이나 태도가 우리의 하루를 망칠 이유가 없다고 다짐했어요. 저희는 매장 한쪽에 진열된 고급스러운 가방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반짝이는 조명이 가방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고 평소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제품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거 어때요?
한번 자세히 볼까요?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곤 조심스럽게 가방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남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니 눈살을 약간 찌푸린 채 우리를 가로막듯 서서 말을 꺼냈어요. 그 가방은 고객님들께 맞지 않을 것 같네요. 너무 비싼 제품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말끝에는 분명한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밀려오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가방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남편 효진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다른 데를 구경하러 갑시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그의 손길은 제 분노를 잠시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라 발길을 돌렸지만 가슴속 깊이 쌓인 억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 저 직원이 그런 말을 했을까? 왜 우리가 그 가방을 감히 살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을까? 그녀가 우리를 판단한 기준은 단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남이의 태도는 단순히 무례한 것을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녀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욱 화가 났던 건 이런 태도가 단지 남이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다른 가방들을 살펴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분위기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차별과 냉소적인 시선들이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어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죠?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즐기면 돼요. 그의 말은 맞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분노는 단순히 남이의 말투나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도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겉모습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는 사실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외모나 옷차림, 물질적인 것들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저 이 특별한 날을 남편과 함께 평온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이 저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소비자가 아니라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매장의 다른 코너를 천천히 걸으며 다양한 상품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불편한 감정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매장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명품 코트를 입고 반짝이는 보석들이 장식된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녀는 이 매장의 분위기에 완벽히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 중에서도 남이의 반응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대하던 남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밝고 친절했습니다. 남이는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끊임없이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매장의 한가운데에 전시된 고급스러운 시계를 가리키며 그것을 착용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미는 곧바로 그 시계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에요. 고객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녀의 태도는 마치 VIP 고객을 대하듯 완벽했습니다. 시계를 손목에 착용해주는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그녀의 표정은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외면하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단지 소박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 걸까? 왜 사람들은 외모와 겉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걸까? 제 안의 억울함과 분노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저는 나미에게 다가가 말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젊은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저는 그녀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나미는 순간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표정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저희에게는 그렇게 차갑게 대하면서 이 손님에게는 이렇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건가요? 단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제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말을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나미의 반응은 저를 더욱 실망시켰습니다. 그녀는 짧은 순간 침묵하더니 냉소적인 태도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는 단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고객에게 더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도 제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게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나미는 제 질문을 듣고도 조금의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외모와 분위기가 제품과 잘 맞는 손님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규칙처럼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저와 남편 효진 씨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매장 안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미의 태도는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 그동안 제가 어렴풋이 느껴왔던 사회적 불평등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례한지 아시나요? 고객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로 대우를 달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히 들릴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나미는 제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태도는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매장 관리자를 만나야겠네요. 라고 말하며 저는 곧바로 매장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효진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대로는 못 나가요.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카운터에 도착하자
저는 매장 관리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 눈치를 보았지만 곧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중년의 관리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고 명확하게 남이의 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겪은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단지 옷차림이나 외모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를 만났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중년의 관리자는 우리를 맞이하며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진정한 관심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 남이 직원은 굉장히 유능한 직원입니다. 이 매장에서 일하려면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우리를 달래기 위한 가벼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태도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남이의 행동이 단순히 한 직원의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은 이 매장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관리자는 우리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문제를 단순히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제를 나중에 검토하시겠다고요? 지금 당장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겪은 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 매장이 고객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는 여전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표정에서는 귀찮아하는 기색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 효진 씨가 조용히 지갑을 열더니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VIP 고객들에게만 발급되는 특별한 신용카드였고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도 최상위 계층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상징과도 같은 카드였습니다. 남편은 카드를 관리자의 앞에 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경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관리자는 카드를 보는 순간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멈칫하더니 곧 자세를 바로잡고 공손한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아,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불과 몇 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저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단지 한 장의 카드로 인해 관리자가 태도를 바꾼 것은 이 매장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니까요. 저는 관리자를 향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직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과 그 가치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관리자는 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다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우리의 말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를 VIP 고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답답함과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단순히 우리가 받은 대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겉모습과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들이 단순히 한 매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통해 우리가 느낀 점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자신만큼은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않기로 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매장에서 나오는 길, 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남이의 차가운 태도와 관리자의 형식적인 반응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효진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젠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 기억해요. 특별한 날을 망치고 싶지 않잖아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그때 문득 매장 한쪽에서 익숙한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처음으로 눈길을 끌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 가방을 다시 한번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 가방만 보고 나가요? 오늘은 우리를 위한 날이니까요.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방 쪽으로 걸어가던 중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름표에 미숙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우리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있었던 일로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태도는 진심이 느껴질 정도로 공손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이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겪은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자신이 대신 사과하려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그 직원, 남희 씨의 행동에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녀는 방금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희가 해고되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태도는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녀의 직업을 잃는 것은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지 그녀의 성격 때문인가요? 미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남희 씨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힘든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녀가 지나치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죠. 아마도 그게 그녀 나름대로의 방어기제였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이의 행동이 단순히 차가움이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겪은 삶의 무게와 압박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태도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녀를 완전히 비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을 증명하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것이 결국 오늘 같은 일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이의 행동에 대해 분노했던 제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숙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가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녀가 보여준 태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녀가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조금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려고 할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남이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고 차가웠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후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무시하던 그녀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남편 효진 씨와 저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남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왔고 세상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든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더 강하고 완벽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고객들을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제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사회적 압박과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다 보니 제 진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단지 가난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후회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이를 완전히 비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녀가 그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을 들으니 어쩌면 그녀도 이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고 그것이 어긋난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희 씨, 우리가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만 성공은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심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남이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드러낼 용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저는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남이의 이야기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가난, 사회적 압박,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강박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행동이 분명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 행동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그녀를 전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효진 씨와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남희 씨, 당신이 느꼈던 압박감과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진심은 결국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남이는 우리의 조언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지금의 이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저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미의 말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결심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미 씨, 당신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경험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 후 우리는 매장을 떠났지만 나미와의 대화는 계속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일은 단지 나미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겪었던 압박감과 두려움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문제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겉모습과 물질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 나미 씨가 변화하려는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조금씩 바뀌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겠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겪었던 일은 단순히 한 번의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미처럼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저도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을 보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미는 매장에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외적인 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미숙 씨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이메일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소식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미숙 씨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주 씨, 안녕하세요. 그날의 일이 있은 후로 매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매장을 떠난 뒤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한자선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은주 씨와의 대화가 그녀에게 큰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미가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일을 찾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매장에서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쾌한 경험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미의 태도에 분노하고 실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녀의 사과와 우리가 나눈 대화가 모두 그녀에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미가 자선단체에서 일하며 느꼈을 마음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외적인 모습이나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 씨의 이메일을 통해 매장 역시 변화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더 나은 고객 응대 방법과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이와의 사건이 단순히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장 전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이 단순히 한 번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남이뿐만 아니라 매장의 직원들, 그리고 저와 남편에게도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선함과 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남이가 자선단체에서 일하면서 느꼈을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느꼈을 따뜻함과 보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했을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 소식을 나누며 다시 한번 그날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데서 시작해야 해요. 남희 씨도 그걸 깨달은 것 같네요. 그리고 그녀가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참 기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날 그녀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녀가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의 대화가 그녀에게 작은 불씨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그날 이후 저는 남이를 생각하며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진정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진심으로 다가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남이의 이야기는 단지 그녀 개인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돌아보게 만든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매장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이 밝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화가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녀를 보며 저 자신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